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온 시어머니 김영숙. 어느 날 그녀는 가족 나들이 중 절벽에서 추락한다 사고일까 아니면 계획된 살인? 살아남은 그녀는 정체를 감춘 채 며느리에게 복수를 결심하는데 그녀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2층 집 거실에서 김영숙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서미진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진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언제나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말투도 공손한 미진이었죠. 고맙다, 미진아. 그런데 내가 오늘 병원에 갔나? 영숙의 물음에 미진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오전에 내과 정기검진 받으러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요. 아, 그랬나? 요즘 자꾸 깜빡하네. 영숙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분명히 한 일인데 기억이 나지 않거나 어디에 뭘 뒀는지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났죠. 괜찮으세요?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런 거예요. 미진은 다정하게 말하며 영숙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 지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요. 고생했구나, 지훈아. 빨리 앉아서 밥 먹어라. 영숙은 아들을 위해 반찬을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지훈은 사업 실패 후 작년부터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게 미안한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훈 씨, 오늘 어머님이 또 깜빡하셨어요. 병원 다녀온 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지훈에게 귀띔했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래.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더구나.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은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1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박철수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나 정말 이상해지는 건 아니겠지? 영숙은 남편 사진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지훈과 미진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맞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밖에 나가시다가 길을 잃으시기라도 하면. 그러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어.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남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영숙은 잠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써온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정말 갔나? 영숙은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고민했습니다. 점점 흐릿해지는 기억들이 두려웠어요. 혹시 정말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큰 부담만 줄 텐데. 창밖으로는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결국 일기장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숙의 6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박하게 미역국 한 그릇으로 넘겼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충념다리로 산책 다녀와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미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충념다리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명소였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계곡 위에 놓인 출렁다리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그런 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나?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영숙이 손사래를 쳤지만 미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생신인데 이런 날이라도 기분 전환을 하셔야죠. 지훈 씨도 오늘 일찍 들어와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미진이 보낸 메시지를 받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요즘 어머니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이라도 어머니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죠. 어머니, 날씨도 좋으니까 나가서 바람 좀 쐬세요.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러면 가보자꾸나. 영숙은 결국 아들의 말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충념다리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미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게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지훈 씨도 어머님이랑 함께 찍어요. 지훈이 어머니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진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저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장관이래요. 세 사람은 충념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고 물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졌어요. 높이가 꽤 되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였죠. 어머님, 여기 난간에 기대서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배경이 너무 예뻐요. 미진이 영숙을 난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숙은 높은 곳이 조금 무서웠지만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어요. 좀 더 뒤로 서세요. 그래야 배경이 잘 나와요. 미진의 말에 따라 영숙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지우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 위에는 영숙과 미진, 단둘만 남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미진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그러게, 오랜만에 기분이 좋네.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순간 영숙은 균형을 잃었고 난간 너머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어머님, 미진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영숙의 몸은 공중에 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영숙은 미진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놀람이 아니라 묘한 만족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아, 이제 끝이구나. 영숙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교단에 서던 모습,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지훈을 낳던 날,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쿵! 큰 소리와 함께 영숙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진의 절규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곧이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어디 있어? 갑자기 실족하셔서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119에 신고를 했어요. 네, 충남 다리에서 실족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미진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구조대원들이 계곡 아래에서 영숙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바위에 걸려 추가 낙하는 막았지만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합니다. 앰뷸런스 사이렌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과 미진은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훈은 계속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됐는데,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즘 어지럼증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 때문에. 미진이 지훈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깨어나셨군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목이 몹시 말랐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선생님. 저는 김연우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김연우. 그 이름을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죠. 공부는 못했지만 정의감이 강했던 아이였습니다. 현우야, 너 맞니? 그런데 여기가 대체 어디고 나는 왜? 선생님,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충념 다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우의 말에 영숙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생일날 나들이, 미진이 찍어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등 뒤에서 느꼈던 강한 힘. 미진이 나를.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밀어뜨린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서미진이 선생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렸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우야, 너는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선생님이 떨어지신 곳 아래쪽에 제가 미리 안전장치를 해뒀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현우의 말에 영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민간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선생님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서미진의 과거, 그리고 선생님 남편분의 죽음까지 말이죠. 철수의 죽음까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선생님, 이곳은 시골의 작은 요양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공식적으로 선생님은 실족사로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네, 서미진과 박지우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어요.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놀랍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현우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현우야, 정말로 미진이 철수까지? 네, 선생님. 서미진은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박지훈과 결혼한 것도,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모두 유산이 목적이었어요. 현우는 파일을 꺼내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진의 과거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미진의 본명은 서미경입니다. 과거에 2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모두 배우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실족사, 2번째 남편은 음독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상에,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었다니. 선생님 남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약에 독성 물질을 섞어 넣었어요. 당시에는 기존 심장병으로 인한 급사로 처리되어 별다른 수사가 없었죠.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부검 기록과 당시 복용하던 약물에 대한 분석 자료였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냈니? 선생님을 걱정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정의 할머니께서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혜가? 네, 이정의 할머니가 서미진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일들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영숙은 절친한 친구 정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걱정해주던 정혜였죠. 그런 정혜가 미진을 의심하고 있었다니. 할머니 말씀으로는 선생님이 자꾸 기억을 잃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사해보니 서미진이 선생님 음식에 소량의 수면제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네, 선생님을 서서히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신을 잃었을 때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시작되는 줄 알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모두 미진의 계략이었다니. 그럼 현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현우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면 직접 복수하실 수도 있어요. 서미진이 선생님께 했던 것처럼 천천히, 확실하게 말이죠. 영숙은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자신이 복수를 생각한다니. 하지만 남편을 죽이고 자신까지 죽이려 했던 미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현우야. 네, 선생님.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다. 영숙의 눈에는 10년 만에 보는 강한 의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순한 양처럼 살아왔던 그녀 안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정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 현우야. 이번엔 내가 미진에게 지옥을 선사해 주마. 한 달 후, 영숙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우가 준비해 준 가발과 화장,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걸음걸이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알아보기 힘드시네요. 현우가 거울 앞에 선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대 초반의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죠. 원래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이렇게 해야 미진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영숙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쉰 목소리로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 현우야. 이제 내가 죽은 김영숙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거다. 영숙은 현우가 준비한 신분증을 살펴봤습니다. 이름은 박순희, 나이는 73세였어요. 무연고 노인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정봉사원 일을 하는 설정이었죠. 서미진이 며칠 전부터 가정봉사원을 구하고 있어요. 집안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럴 만하지. 이제 시어머니도 없고 남편은 무능력하고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영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미진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을 때가 온 거였어요. 오후 2시 영숙은 박순희가 되어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미진의 집이 되어버린 거였죠. 현우가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아뒀기 때문에 미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영숙이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진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미진입니다. 들어오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던 남편의 사진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미진이 좋아하는 현대적인 장식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아, 이 집 분위기가 참 좋네요. 혼자 사세요? 영숙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미진은 잠깐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랑 살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집이 좀 을씨년스럽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슬프셨겠어요. 영숙이 동정하는 척 말하자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보였어요. 네, 워낙 갑작스럽게 가셔서 실족사고였거든요. 미진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을 직접 밀어뜨려 놓고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굴다니. 그럼 이제 집안일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실 요리랑 청소, 빨래까지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요. 미진이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집안일을 시어머니가 해줬는데 이제는 혼자 해야 하니 버거웠던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도 몹시 어두웠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 영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아, 여보. 이분이 앞으로 우리 집 일 도와주실 박순희 할머니세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아직도 그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 씨, 오늘도 늦네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미진이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집 분위기가 차갑기만 했어요. 응, 요즘 정말 바빠서. 지훈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박순희 할머니, 그럼 내일부터 오전 9시에 와주세요.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 근무해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이 대답하며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정봉사원으로 일하게 되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참, 그리고 시어머님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요. 미진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미진이 그 방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마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것들을 찾고 있을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영숙이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미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미진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죠. 현우가 기다리는 차 안에 타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 생각보다 더 뻔뻔하더구나. 내 남편 사진까지 치워버렸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래, 현우야. 내일부터 미진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차는 석양이 지는 길 위를 달려갔습니다. 영숙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일주일째 영숙은 박순이로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일상이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가정봉사원이 되어 일한다는 게 처음엔 괴로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이 할머니, 오늘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미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미진은 완전히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영숙에게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죠.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아, 김치찌개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요즘 김치찌개만 먹어서 질렸어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미진이 어머님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그럼 된장찌개는 어떠세요? 그것도 별로. 순이 할머니 좀 더 특별한 걸로 해주세요. 요리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진의 말에 영숙은 꾹 참았습니다. 40년 넘게 요리해온 자신에게 요리 실력이 없다니.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점심 준비를 하던 영숙은 2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궁금해서 살짝 계단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훈이 어머니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화장실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됐는데,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훈 씨, 뭐해요? 점심 먹어야 하는데. 미진이 아래에서 올라오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급하게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아, 미안. 금방 내려갈게. 정말 죽은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그만 털어내고 앞으로 살아야죠. 미진의 차가운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저 여자가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다니.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미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 할머니, 반찬이 너무 짜네요. 그리고 밥도 너무 되직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든 음식이었는데 미진은 트집만 잡고 있었어요. 지훈 씨도 뭐라고 좀 해요. 이렇게 대충 해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진아, 음식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미진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응, 보험금은 언제 나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뭐, 서류가 부족하다고? 미진이 짜증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그냥 실족사고라고 했잖아. 왜 자꾸 서류를 더 달라고 하는 거야? 응? 의심스럽다고?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뭔가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미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 알겠어. 서류 더 준비해서 가져갈게. 전화를 끄는 미진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현우가 미리 보험회사에 익명의 제보를 해둔 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온 후 부부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영숙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진아, 보험금 일은 좀 급하게 처리하지 말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뭔 소리예요? 우리 상황이 어떤데요? 당신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내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우리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좀 숨통이 트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하는데 어머님 방 좀 정리해요.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거예요? 아직은 그럴 수 없어. 어머니 물건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통장이랑 도장부터 찾아야 하잖아요.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진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유산, 자신의 유산,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였죠. 미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작이네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 붙들고 있을 거예요? 당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요. 미진이 소리를 지르며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미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고 자신의 아들은 그런 아내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미진이 보험금까지 타려고 하고 있어. 네, 선생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미진의 과거를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할까요? 그래.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나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 영숙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틀 후, 영숙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우가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선생님, 이걸 보세요. 현우가 낡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철수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 선생님 집 다락방에서 찾았습니다. 서미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숙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을 들어봐. 미진이 이상해. 자꾸 내 약을 바꿔치기 하려고 해. 그리고 오늘 우연히 들었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하더구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미진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더 있어요, 선생님. 현우가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죽으면 미진을 조심해. 지난밤에 내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는 걸 봤어.
유언장을 찾는 것 같았어. 그리고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철수는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철수가 미리 알고 있었구나. 영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위험을 감지했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미진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죠. 현우야, 또 뭐가 있니? 이정의 할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현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혜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영수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 걱정이 맞았다는 뜻이겠지. 나는 미진이가 처음 너희 집에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몰래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 이름이 서미경이더라. 미진이가 아니고 말이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과거 남편들이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고, 두 번째 남편은 독을 마시고 죽었어. 모두 거액의 보험금을 남기고 말이야. 정혜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영숙은 절친한 친구의 세심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어요. 선생님, 더 보실 게 있어요. 현우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진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었죠. 이 남자들도 모두, 네,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서미진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여온 거예요.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연쇄살인마였다니. 그럼 우리 지훈이도 위험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지금 서미진은 지훈 씨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우의 말에 영숙은 아들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현우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더 이상 미진이가 멋대로 하도록 둘 수는 없어. 선생님, 그런데 복수 계획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서미진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에요. 단순한 복수로는 안 되고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영숙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서미진의 과거 범죄들을 하나씩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적절한 타이밍에 공개해야 하고요. 그런데 현우야, 나는 복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훈이가 걱정돼.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봤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모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복수가 중요해도 아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선생님, 그 부분도 생각해뒀어요. 지훈 씨를 서미진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을 방법 말이에요. 며칠 후 영숙은 다시 박순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하니 미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 생명보험도 증액하고 싶어서요. 네,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요? 왜요? 미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우가 미리 보험회사에 연락해 둔 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미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순이 할머니, 오늘은 2층 청소 좀 해주세요. 특히 시어머님 방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미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유산 관련 서류들을 빨리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2층으로 올라가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넘게 들어가지 못했던 자신의 방이었거든요. 방문을 열자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드레서 위에 화장품들, 옷장 속의 옷들, 그리고 침대맡에 일기장까지. 영숙은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미진이 아직 찾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남편이 숨겨둔 비밀 계좌 통장들까지 그대로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미진아. 내가 내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철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마. 영숙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복수의 화신이 된 거였죠. 그날 저녁 현우와 만나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선생님, 준비는 다 되었어요. 내일부터 서미진의 과거가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좋아, 현우야. 이제 미진이가 진짜 지옥이 뭔지 깨달을 때가 왔어.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미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미경 씨죠? 아니, 서미진 씨라고 해야 하나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 목소리에 미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곧 아실 겁니다. 오늘 저녁 뉴스 꼭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영숙은 박순이로서 그런 미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순이 할머니, 오늘 일찍 가세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영숙이 집을 나서며 미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저녁 7시 지역 뉴스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연쇄 결혼 사기 의혹 여성, 허위 신분으로 활동.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미진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름은 서미경으로 나왔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서미경 씨는 지난 15년간 허위 신분을 사용해 여러 차례 결혼한 후 배우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진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지훈도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 김모 씨는 2009년 계단에서 실족사, 두 번째 남편 이모 씨는 2013년 음독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최근 제보에 의해 재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미진의 과거 남편들 사진이 차례대로 나왔어요. 모두 젊은 나이에 죽었고 거액의 보험금을 남겼죠.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뉴스를 보고 난리가 났다고 했거든요. 지훈 씨,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미진이 울면서 말했지만 지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 이름이 서미경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 진짜 이름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터진 거였어요. 그때 뉴스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서미경 씨의 현재 시아버지인 박철수 씨의 사망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나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까지 미진과 관련이 있다니. 미진아, 설마 아버지까지?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미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지훈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였어요. 서미경 씨죠? 동행 수사를 위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서미진이에요. 서미경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제공한 자료들 때문이었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미진이 신분증을 내밀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 신분증이군요. 이것도 추가 혐의가 됩니다. 미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거짓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훈 씨, 지훈 씨, 도와줘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미진을 바라보며 지훈은 무릎이 꺾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잃고 이제 아내까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집 근처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니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였거든요.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어요. 서미진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 현우야. 그런데 우리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직접 나서실 때가 온 것 같아요. 지훈 씨에게 진실을 말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언제 알려야 할지. 그때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술을 마시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지훈의 절규를 들으며 영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야, 내일 지훈이에게 모든 걸 말해줄 거야. 정말요? 응. 이제 진실을 알려줘야 해. 우리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게 둘 순 없어. 영숙은 집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미진의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될 거였죠. 하지만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받을 진짜 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구치소에 수감된 미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들통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어요.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도 못할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더 이상 박순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집 앞에 섰어요. 손에는 현우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듯 얼굴이 퀭하니 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을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을 꾸는 건지 환상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훈아, 엄마다. 영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들아. 거실에 앉은 영숙은 지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진이 자신을 밀어뜨린 일, 현우가 구해준 일,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박순희로 살았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지훈은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미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괜찮다, 지훈아. 너도 속은 거야. 그 여자가 워낙 교활했으니까.
영숙이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한 달 만에 느끼는 모자간의 따뜻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미진이가 그래, 지훈아. 내 아버지도 그 여자가 죽인 거야. 지훈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부모님을 모두 죽인 살인마였다니.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미진이는 이미 구속됐고 곧 재판을 받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영숙의 눈에는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 소식이니? 서미진의 과거 범죄들이 모두 밝혀졌어요.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미진이 받을 벌이 정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현우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연쇄살인 피해자, 가족, 거액 손해배상 청구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미진이의 과거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미진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배상금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미진이는 네, 감옥에서 나와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영숙은 쓰디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미진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과 지우는 법정에 앉아 미진을 바라봤어요. 미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하게 마른 얼굴에 초점 잃은 눈동자, 예전의 교활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 서미경은 지난 15년간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5차례 결혼한 후 배우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시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그때 미진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는 영숙을 본 순간 미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김영숙?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나는 죽지 않았다, 미진아. 아니, 서미경아.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진은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영숙이었다는 걸 말이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천천히 하나씩 되갚아 준 거야. 미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벌인 모든 짓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온 거였거든요. 재판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미진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지훈이 법정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훈아. 이제 진짜 끝이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잃어버린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아들아. 우리 둘이서 말이야. 그날 저녁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영숙은 정혜를 만났습니다. 영숙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니? 응, 정혜야. 그런데 복수가 끝나니까 오히려 허무해. 그럴 거야. 그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영숙이를 위해 살아야 해. 정혜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서운해했지만 영숙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지훈아. 이제 너도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야. 그리고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영숙은 기차를 타고 남쪽의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펜션을 하나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서 영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복수도 끝났다. 이제는 김영숙을 위해 살아간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창밖으로는 봄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자신만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저 멀리서 지훈이 보내온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도 새 출발하겠습니다. 어머니처럼 강하게 살겠어요. 사랑합니다. 영숙은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